유차장 그거 들어봤어? 뭐요? 네, 이번 주 전해드릴 뉴스는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다뤘던 그 신청사 이전 관련 문제와 주민투표에 대한 소식을 다뤘는데, 그 방송 나오고 나서 그 바로 시청사 신축 관련된 결정을 주민투표가 아니라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 얘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예. 주민투표제가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다는 소식이 저번 방송 녹화 직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 신축과 공론화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얘기하기 전에 네네. 저번 정정할 것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똥 밟을 것 같더라. 내가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 하나 있는 것 같더라. 네. 저도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게 뭐죠? 어떤 내용이죠? 네.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중부일보 4월 11일자 네네.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가 기존 시청사 신축 계획을 흔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다. 네. 여주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겨우 5.9%이니 네. 응답한 시민이 30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다. 네네네. 이건 그랬죠. 뭐 음모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응답자 30명에 대한 뭐 여론조사가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후에 모 기자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네. 30명이 아니라 502명이 맞다는 겁니다. 여론조사한 것은 네네네. 502명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일해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론조사 방법을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네. 저희 내용에 502명인지 30명인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목표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응답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즉 502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계속 전화를 돌립니다. 502명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요. 네네네네. 그래서 중부일보의 경우 응답률이 5.9%이니까 응답률 5.9%는 전체 전화 통화 숫자가 약 8,500명 정도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부일보의 51.1%는 50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제가 30명으로 한 것은 틀렸습니다. 네. 잘못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네. 사실 저도 뭐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중부일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기사 말미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뭐 몇 %고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502명 대상으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일반 사람들은 혼동되게 그렇게 그렇죠.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놨을까요?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네. 전화를 돌려서 결과가 몇 명이 응답을 했다. 네. 그래서 응답률 몇 프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텐데 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거, 네. 이거 흔히 하는 말로 전문가들이 네. 못된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부일보도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네. 네. 저희는 또 이제 사과는 따르고 신속하게 네. 하자는 주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중부일보가 여주 초교 신설 대체 이전안, 네. 그 전제로 한 기존 시청사 신축안을 흔들기 위한 의도로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잘못된 주장을 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주 언론사들은 여주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대상을 1,001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중부일보는 그보다 훨씬 적은 5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훨씬 큰 언론사가 50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단지 돈을 적게 드리려고 해서일까요? 중부일보는 여주시 시청사 이전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응답자가
30명이 아니라 502명이어도 네. 정부의 일부가 이권 세력의 거대한 음모에 굴뚝 역할을 했다는 저번 방송의 저희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번 방송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존 시청 신축 추진안을 흔드는 이권 세력이 있고 이충우 시장의 기존 계획 변경과 주민 투표제는 이번에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나온 거고 이것은 요주 시정을 다시 혼란에 빠뜨려서 시청 신축을 바라는 요주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월에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네. 이 점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사과를 굳이 왜 하냐라면은 이게 생각보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최대 조회수를 자랑했었죠. 숫자는 얘기하지 말고요. 네.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저번 방송에 있었던 중부일보의 여론조사 파악의 오류와 그리고 전체 방송의 요지는 이제 무관하다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공론화위원회 얘기 좀 마저 해주실까요? 네. 네. 이충우 여주시장이 7월 1일 날 취임하고 바로 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계획을 1호로 결재했습니다. 네네. 1호로 결재했으니만큼 네. 상징성이 그만큼 큽니다. 네. 그것은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국장님, 그러면 네. 그거는 그 얘기는 네. 그 기존 시청사 신축안을 백지화한다는 뜻을 확인시켜 준 거죠?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네. 주민투표제니 공론화위원회니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기존안을 폐기하고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신축한다는 것인데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충우 시장은 물론 임기 내 신청사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지만 새로운 부지 선정을 놓고 불나방들이 시청 측에 줄을 대고 공직자들에게 로비하고 사회단체장들을 앞세워 이전 투구를 벌일 텐데요. 네. 지역 언론사는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남는 장사인지 고심께나 할 겁니다. 시정이 혼탁은 둘째치고 과연 임기 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지 네.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네. 임기 내 착공의 실현성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 청사 신축안이 백지화되면 역세권 신도심의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과밀한 세종 초등학교의 교육 여건은 더 악화될 겁니다. 이제 시청사가 이전을 안 하면은 여주 초등학교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학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역세권에 네.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신설은 여주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네. 교육부 소관입니다. 네. 그런데 여주 역세권 개발로 들어서는 세대수는 2286세대인데 학교 신설 기준은 현행 법상 학교 신설 기준은 4.세대이기 때문에 역세권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수 증가 정도로는 네.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주교육청이 여주시와 협의 후 네. 역세권 초등학교 신설을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해서 심사를 통과한 것은 네. 역세권 학생과 여주 초등학교 학생 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여주군이 시가 될 수 없어서 당시 그 북내면이었던 오학지구를 이제 동으로 만들어서 네. 승격 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 시청사 신축안이 폐기되면 여주 초등학교가 이전할 수 없게 되고 역세권의 초등학교가 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역세권 학생이 세종 초등학교나 영초등학교 네. 또 여주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되면 이들 학교의 교육 여건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겁니다. 네네. 현재 이들 학교들의 평균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약 27명 정도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네. 몇 명 정도가 교육
하는데 적당한 숫자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은 대개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27명 정도니 20% 이상이 과밀한 거죠. 네. 여기다가 2280세대 정도가 네.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다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 구도심 공동화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손발이 좀 맞습니다. 네네. 요지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구도심의 상권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중앙동 상가는 현재보다 거기 활력이 이럴 것을 뻔하고 CJ 영화관, CGV. 예, CGV죠. 네네네.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현 시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건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한글시장 상인에도 난리 나겠네. 그렇죠. 날이 날만 하는데 잠잠하죠. 뭐 하나 입에 물어줬을까요? 모르죠. 네. 네, 그러면은 뭐 행정복합 타운 네. 그 1호 결제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칼자루는 사실 이충우 시장께서 쥐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면은 합법성도 갖추게 되고 그렇죠. 그 이충우 시장의 공론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충우 시장 1호 결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 시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방침도 함께 결재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의 인력 풀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이나 정책 추진 시 시민 참여와 수기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교두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하더군요. 네네.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아닙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도입 취지가 시민 주도의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민간 협치를 실제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충우 시장의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의 인력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자칭 엘리트들 집단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시민들은 따라하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네. 시민은 곁다리에 불과한 것이죠. 또 정책 추진 시 시민 참여와 수기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 참여가 이 통장이나 사회단체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시장의 뜻이 다르다고 입도 못 벌리는 고수기들인데 이들이 이혼해서 무슨 수기를 한다? 이게 납득이 가는가요, 주차장님? 그 뭐 너무 불신이 크신데 이게 뭐 제가 들어봤을 때는 뭐 주민투표제나 네. 뭐 공론화위원회나 네. 사실 그 글자만 바꾸고 네. 뭐 둘 다 똑같이 하는 내용은 둘이 비슷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데 여주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네. 운영된 적이 있었나요? 예,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이항진 시장이 구 경기실거 자리를 네. 강변과 연계된 문화벨트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네네네. 공유조산으로 매입한다고 할 때입니다. 네. 이게 2021년 11월경부터 네네. 구 경기실금 문화적 활용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2021년 12월까지 활동했는데요. 네. 이때 심의위원으로 네. 일반 시민 26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수기 과정을 통해 합의문을 만들어서 네. 정책 결정 시 활용하도록 네네. 여주시장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이때 시민위원 참여자는 공모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사례가 있었네요. 네. 뭐 근데 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었지만 네네. 이 위원회가 이항진 시장의 공약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진 측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여했던 시민위원들의 말입니다. 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회의장에 김영재 전 의원과 이충우 당시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네. 몇몇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답니다. 쳐들어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네네. 해방을 놓은 거죠. 네네. 당시 시민위원들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자리에 와서 네. 해방을 놓는 이들의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음. 자기들은 공론화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시장 뜻대로 무조건 쫓아가는 거 아니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시민운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공부를 할 때 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갖고 왜 나는 안 껴줘? 뭐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렸다고. 뭐 반대자야 그렇다 치고 네. 그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가서 뭐 설마 거수기 역할 만한 건 아니죠. 당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네. 제가 당시 거기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네. 시민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얘기를 한 기자를 통해 들었는데요. 네. 거기 시민의 대표로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이유가 시민위원들은 시민위원들을 시에서 불러 모은 사회단체장이 아니라 네. 중요한 시의 현안에 대해서 네.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서 의사를 밝혔고 그분들 중심으로 위원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위원 수기 최종 요약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여주시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 네. 투명한 방식을 통해 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달라. 네. 이러한 점을 보면 성과는 크다 적다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위원 참여자들은 자부심이 무척 컸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시민위원과 네. 그 김영자 전 의원이나 네. 뭐 그 당시 이충우 부위원장은 네. 공론화위원회를 상반된 입장에서 봤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충우 시장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네. 뭔가 그 당시에 공론화위원회가 자기가 하면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확신이 있어서인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는 틀리고 네. 지금은 맞는 건가요? 네. 내가 하면은 뭐 좀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건가요? 물론 제도 따로 사람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쓰는 사람들은 달랄 수도 있고 또 한계가 있는 제도라도 쓰는 사람이 제대로만 쓰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공론화위원회가 네. 뭐 시민의 뜻을 네. 받든다는 그 기본 정신, 뭐 네. 본래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방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조례로 공론화위원회를 네네. 만든다고 해도요. 네네. 법적 지위가 네.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결정을 거기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네네네. 법적 한계가 또 뚜렷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불순한 세력에 의해 합법성을 갖추는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 네.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공식적인 법적 지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참여 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네. 현안 결정을 위한 수기 과정이 네네. 잘만 만들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 주도의 민간 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대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네. 주요 현안에 대해 이익 집단의 이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안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박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게 있나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제가 뭐 다 정할 수는 없지만 네. 방향성만큼은 제가 몇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 있는 수기 과정이 동시에 충족되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수가
적절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네네. 참여수랑 네. 뭐 효과적인 수기 과정 네.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실 상반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네. 모이면 뜻을 한데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성격이면서도 이제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수가 너무 많으면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거고, 네. 또 시민 참여의 수가 너무 적으면 시민 대표성이라는 부분에 네. 거기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적절한 수라는 거 대단히 중대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참여하라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에 보면 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때 이런 자리에 가보면 저 사람이 이런 현안에 이런 문제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를 밝히려고 온 건지 네.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자가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모 방식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시민 참여자의 수가 전체 공론화위원회 숫자에서 저는 다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공직자나 사회단체장의 참여는 배제되거나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왜 그렇죠? 사회단체장들이 우리가 거수기 역할 또 자기 단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공직자하고 같이 얘기할 때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역할들로 머무르는 한계가 있고요. 공직자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경험에서 거기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요. 공직자들은 업무상 많은 노비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 공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어떤 경험들을 이러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또 엘리트적 시각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이 시 행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 시 주요 현안에 참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자기들 업무를 뺏거나 간섭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런 경향성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적절하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시민주도의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은 네. 시민 주체가 네. 돼야 된다. 뭐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거 분명히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원들 통해 하거나 네. 시장이 공무원 시켜서 할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시민 공모적 방식도 있고 의견을 받겠다 이런 방식이 전보다 낫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국장님이 들어가. 한 사람 들어가죠. 국장님이 거기 들어가면은 난 제일 나을 것 같아.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뭐 어떤 통로를 좀 최소한으로라도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건 뭐 독재 여주 아니야? 저는 여기서 활동 기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려면 활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주시청사 같은 문제만 보더라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이고 여주시의 100년 대계와 같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면은 그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이 과정도 시민들에게 폭넓게 전달되도록 공개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위원회 주도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와 같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 정치적 반대의 목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제가 지금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네.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수기를 통해서 나온 이 결정이 네.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결정이 시정책 결정 과정에서 만약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공론화위원회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이 과정, 시정책 결정 과정을 좀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론화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위원회였어라는 이 무용성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전 장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이 정책 결정은 정책 집행 결정 과정에서 그 실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 따로이고 집행은 따로야. 그러면 또 역시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세력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 뿐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네네. 전 이 부분들을 앞으로 혹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 참여자로서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은 더더욱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충훈 시장님이 공론화위원회 한다고 하셨고요. 이게 시민의 뜻을 받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전 현행 법상에서도 충분히 저는 충실한 조례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나 시장 추진의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시민 제안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실 것을 저는 공고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이충우 시장님의 그 진정성을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네네. 훨씬 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시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뭐라고 공식 네. 비공식 이외에 올립니까? 네. 눈 있고 귀 있으면 이 방송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네. 혹시 이충훈 시장과 혹시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네네. 이 방송을 보셨다면 시장님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 부장님께서도 안 되는 길을 또 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충훈 뭐, 시장만 믿어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네. 믿습니다. 이충훈 시장님 아주 네. 훌륭하신 그렇다면 분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소리들 네. 잘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신축사 이전과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내용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